안녕하십니까, 김현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파이썬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파이썬의 기본 요소, 식별자, 키워드, 코드를 작성하는 규칙, 주석에 대해 살펴보고요. 변수, 파이썬에서의 변수, 그다음에 파이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형에 대해서, 그 중에서 특히 문자열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기본 요소 첫 번째 기본 요소 식별자에 대해서 살펴보죠. 파이썬의 식별자는 변수, 함수, 클래스, 모듈, 다른 객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이름을 말합니다. 이 규칙은 C에서의 규칙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영어 알파벳, 대소문자, 그 다음에 밑줄까지를 포함한 문자열로 시작하고 뒤에는 디지트가 포함된 그런 어떤 형태의 이름도 가능하죠. 사실은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한글을 포함한 문자도 역시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런 특수문자 허용 안 되고요.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름 앞에 하이픈으로 시작하는 언더바인가요? 이 밑줄 문자로 시작하는 이름과 밑줄 문자 두 개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의 그 이름을 식별자로 우리가 만들어 쓸 수가 있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private, 두 개짜리는 더 강한 private 식별자 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착각하기 쉬운 게 C++에서 사용되는 접근자가 있었죠. private, protected, public이 있는데, 그러면 이 private이 C++에서 말하는 private와 같은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접근은 가능한데 의미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쓴다는 얘기입니다. 파이썬의 기본 요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파이썬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import 키워드라는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 keyword.kwlist를 입력하게 되면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모든 키워드를 이렇게 리턴 시켜줍니다. 특징을 보면 모든 키워드가 소문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키워드는 우리가 상수나 변수 이름으로 만들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none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또 키워드처럼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이썬의 세 번째 기본 요소, 코드 작성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드 작성 규칙에서 프로그램 줄과 들여쓰기가 가장 다른 언어와 다른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클래스, 함수, 흐름 제어형 코드 블럭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들어쓰기를 이용했어요. 예를 들면 if 문장을 하는 경우에 if true이면 print true 해라, else면 print false 해라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자, 이 경우에 물론 C 언어에서도 명령어가 하나인 경우는 이와 유사하게 쓰긴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뭘 씁니까? C 같으면 여기다가 이와 중괄을 쓰죠. 이 경우도 중괄을 쓰죠. 이렇게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중괄을 쓰지 않습니다. 블럭에 해당되는 부분에 단문이 아니라 복문 또는 중문이라고 C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때의 중문이든 단문이든 항상 컬런을 씁니다. 컬런을 쓰면 다음 부분은 전부 다 블럭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이 하나의 블럭은 반드시 이 들어쓰기 문자 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두 개를 들여쓰겠나요? 이건 하나를 들여쓰겠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의 블럭이 이와 같이 문자 수가 틀리다. 그럼 다른 블럭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블럭문, 중문, 복문을 표현할 때 들여쓰기로 같은 문자의 들여쓰기로 쓴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는 이것 때문에 하나의 블록 내에서 들여쓰기 문자의 수가 틀리기 때문에 에러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 경우는 한 명령어를 여러 줄에 나눠서 작성할 때 escape 코드를 입력해주고 다음 라인을 쓰면
한 줄에 쓰는 것과 같이 동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건 리스트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런 리스트 타입과 같이 컴마로 구분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데이터를 작성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escape 코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런 대문 대괄호, 중괄호, 소괄호로 만들어지는 tuple 리스트, 이건 리스트 타입, 이건 tuple, 이것은 딕셔너리 타입이죠. 이런 걸 구성할 때 컴마로 구분되는 요소를 나열할 때는 별도의 escape 코드를 쓰지 않고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거꾸로 한 줄에 여러 개의 명령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미콜론으로 문장의 끝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이썬의 기본 요소 네 번째, 주성문입니다. 주성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샤프를 사용합니다. C 같은 경우는 슬래시 두 개를 이용하죠. 여기서는 C#입니다. C#을 나타내면 거기서부터 문장의 라인의 마지막까지가 주성문으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입력 대기할 때는 input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그 키보드로부터 인풋을 대기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 라인을 코멘트 주석 문장으로 쓸 경우에 이 경우는 C 같으면은 이렇게 하던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파이썬에는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대신 이렇게 따옴표 3개를 하고요. 따옴표 3개를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문자열로 취급이 됩니다. 문자열로. 그렇기 때문에 문자열로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줄의 코멘트 문장을 변칙적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에는 변수입니다. 변수는 C 언어와 거의 유사하다 했죠. 그래서 변수의 이름 명명 규칙 아까 얘기했습니다. 다음 특징은 변수형을 사전에 선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C와 다른 점입니다. 다음에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언더바는 전에 제일 마지막에 사용한 변수의 내용을 참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 3 이것을 C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int 정수형이면 int a = 3 또는 int a라고 정의하고 뒤에 가서 a = 3이라고 해야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것을 피어노는 다이나믹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이 만날 때 그때 형이 결정이 됩니다.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에다 3을 넣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a가 정수형 변수, b가 정수형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수형 변수 더해진 결과를 이렇게 출력합니다. 이것은 print a 플러스 b와 같습니다. 이게 대화형 창에서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D가 실수형 변수가 된다는 것이죠. A 플러스 D 하면 A는 정수형 변수고 D는 실수형 변수고 두 개를 더하면 실수형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있죠. 한국어로 된 변수명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보시면 뭡니까? 방금 전에 사용된 변수가 내 나이죠. 그럼 내 나이에 있는 내용과 10을 더해서 출력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더바는 마지막에 사용된 변수를 참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썬의 자료형입니다. 기본 자료형이 있고요. 시퀀스 자료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 자료형은 정수형, 그 다음에 긴 정수형. 긴 정수형은 자릿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길게 쓰면 다 그냥 무제한의 그 자릿수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부동소수점, 그 다음에 복소수, 문자열형, 유니코드 문자, 함수형 등이 기본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퀀스형, 이거 중요하죠. 문자열, 리스트, 튜플, 사전형,
이 독특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파이썬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소수죠. 이게 3이라는 실수와 4라는 헛수로 표현된 수에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3 플러스 4j 이런 식으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j자를 대문자리에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럼 복소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a 플러스 a 곱하기 d를 한다. 그럼 이 복수와 이 복수를 복소수 곱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덧셈을 하죠. 덧셈은 실수는 실수끼리, 헛수는 헛수끼리 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j는 에러가 납니다. j가 반드시, 이건 통상 우리가 복소수에서 표현할 때 1 플러스 j라고도 하죠. 근데 이건 안 되고요. 1 플러스 1j라고 하면 복소수로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1 플러스 j 하면 j가 변수명일 수도 있죠. 그거와 혼돈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복소수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앞에 정수가 나와지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를 표현할 때는 컴플렉스라는 클래스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5 플러스 4j와 같은 의미를 갖죠. 다음에 a 나누기 b를 한다. 나누기, 그 다음에 c의 리얼, 요게 5가 리얼 넘버고 요게 이미지너리 헐스 넘버죠. 이렇게 c.real, c.image에서 5와 4를 지칭해 낼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크기죠.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앱솔루트 크기는 3과 4의 요 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3자승 플러스 4자승 루트 취하면 5가 되죠. 앱솔루트 값도 계산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리얼 파트 3, 이미지너리 파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컨주게이트 공액 복소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Z가, 여기는 지금 Z가 1 플러스 1j였다. 그럼 그거의 컨주게이트다. 그럼 1 마이너스 마이제, 허수 값을 마이너스를 취해지는 그런 연산이 컨주게이트 연산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수학적 넘버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파이썬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제공하고 있는 문자는 이렇게 알파벳 문자입니다. 대문자, 소문자죠. 이것들을 우리가 문자 상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자열은요, 문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스트링을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길동홍이라고 하면 문자열이라고 하는 타입의 상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자열형 변수에다가 이와 같이 대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문자열 상수가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프린트라고 하는 것이 생략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 따옴표로 시작하고 따옴표로 시작하는 것이 문자열의 정의인데 중간에 따옴표를 넣고 싶다. 그러면 escape 코드를 넣고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것도 가능하죠. 작은 따옴표로 문자열을 정의하면 안에서 2개짜리 따옴표를 그냥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문 2개짜리로 정의하면 작은 따옴표도 문자열 안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자열을 길어지니까 2개의 줄에다가 하나의 문자열 상수를 정의한 뒤죠. 그래서 프린트 헬로 하면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헬로우 해도 마찬가지겠죠. 프린트와 같은 의미라고 했으니까요. 다음에는 문자열 연산에 관한 얘기입니다. 문자열 연산의 기본적인 그 오퍼레이터로 연접, 중복연산, 문자 참조 세 가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마이너스를 잃은 마지막 문자를 표시한다. 슬라이싱, 문자열을 쪼개는 그런 연산이 있다. 다음에 참조는 불가능하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해피라고 하는 문자열, 해피데이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보자는 얘기죠. 그럼 인덱스 값으로 하면 0번째, 1번째에서 7번째 문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리버스로 참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 이런 식으로 참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word를 happy 플러스 day 하면 이와 같은 happy day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지겠죠. 출력시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에 또 플러스라고 하는 이 연접 연산자 플러스를 이용해서 앞에다 괄호를 넣어주면 이와 같은 문자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독특하게 word 곱하기 1하겠습니다. 중복 연접 연산자라겠죠. 해피 day를 중복 반복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곱하기 중복 연산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word 제로 하면 첫 번째, 아까 요 인덱스 첫 번째라겠죠. 가능하고요. 1이면 2가 나가고요. 다음 슬라이싱입니다. 이걸요. 0부터 3 이전까지입니다. 0, 1, 2까지 3 이전까지 3개의 문자열이 슬라이싱 돼서 출력이 됩니다. 슬라이싱 명령입니다. 자, 이와 같이 슬라이싱 할 수 있고요. 해피데이에서 하나, 둘, 세 개. 자, 이것 같습니다. 0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슬라이싱이라 의미입니다. 마이너스 1은 마지막 문자열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문자열이라고 그래서 y가 출력이 되고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해봐라. 마이너스 3이 여기서부터죠. 마이너스 1까지라겠죠. 그래서 마지막 전까지라겠으니까 DA가 슬라이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마이너스 3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AY가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참조에서 어떤 값을 집어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조는 가능하지만 끼워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문자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열 연산으로 좀 고급 연산으로 조인과 스플리트와 str이 있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봅시다. 이와 같은 ABC 1, 2, 3, XYZ 7, 8, 9라고 하는 4개의 요소를 갖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런.점 조인 해가지고 이런 리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컬럼.점 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요소를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소 사이에다가 컬런을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이런 명령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 이와 같은 스트링을 스플릿 컬런해라. 그러면 컬런을 중심으로 리스트로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문자열로, 또 이 문자열을 리스트로 환원하는 명령이 스플릿과 조인이라는 명령을 알아둡시다. 다음 str99 하면 99라는 정수죠. 정수를 문자열로 만들어줍니다. 또 이와 같은 리스트가 있죠. 이와 같은 리스트요. 이와 같은 리스트를 str를 쥐어지면 전체를 이와 같이 스트링으로 묶어서 문자열을 만들어줍니다. 요거요. 소켓 통신을 한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소켓 통신을 공부하게 되면 이것이 유용하다고 하는 것을 아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a 이퀄 3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a 이퀄 3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이퀄은 같다고 하는 연산자 아닙니까? 그럼 a와 o가 같으냐는 뜻입니다. 그럼 연산을 한 다음에 결과를 스트링으로 출력한다 그런 얘기죠. 원래 a는 o가 들어있으니까 같게 추르겠죠. 그러니까 추르를 리턴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a는 o가 들어있으니까 o하고는 같지 않죠. false가 리턴이 되겠죠.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것도 가능하죠. Today is September 연접 연산사를 했고요. 3은 정수니까요. str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연접시키고 2019년도도 문자열을 바꾼 다음에 이와 같이 해주면 Today is September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는 에러가 난다는 거죠. 조인은 문자열 원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경우는 뭡니까? 정수와 문자열이 섞여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join 명령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원소가 문자열 원소인 리스트에 되어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42,000원의 100주와 SK하이닉스 72,000원의 30주를 매입할 때 총 매입가가 얼마인지 한번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주가가 각각 5%, 10% 하락한 경우에 손실액이 얼마인지도 한번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에는 2014년 여름방학 중에 데스밸리 내셔널 파크의 온도가 115도 화씨였습니다. 제가 여행 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경우에 화씨 온도로 변하는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서 섭씨로 몇 도인지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다음에 P자를 10번 출력하는 코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를 이와 같이 출력하는 코드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카카오라고 하는 내용을 카카오 다음으로 이것을 뒤바꿔서 출력하는 코드도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바인딩 되어 있다고 할 때 A 값을 Hi World로 변경해보는 코드도 한번 해보십시오.